원님들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김인성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작년 안국고 1학년 내신 시험 분석이랑 그 출제 경향을 이제 파악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 나눠주신 자료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잘라고 만든 거거든요. 그래서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.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내용이고요. 일단은 50% 정도는 올림포스나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발췌가 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변형돼서 출제가 되긴 했는데 그 올림포스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풀이 과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마다 변별 문항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변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데 그 파악한 바로는 시중교재에서 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서 그 올림포스 고난도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도 나왔고 블랙라벨이나 일품에서도 이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생활 문제라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시중교재에서 푸는 문제들 말고 그 교과서 부록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. 그 내용이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돼요. 그래서 그 부분 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모의고사 사전 문항 이쪽으로 또 출제가 됐습니다. 그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교재의 레퍼런스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많은 교재를 풀어봐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쉬운 문제들은 좀 건너뛰고 심화 문제 위주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썼고요.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안국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도 시험 시간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거든요. 근데 시험 시간이 많이 모자라는 이유 자체는 이제 연습이 좀 덜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형별 풀이가 좀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수학이다 보니까 계산 실수가 좀 많아요. 그러니까 뭐 1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계산 실수로 인해서 2, 3등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예비 고1이니까 그 예비 고1 학생들이 뭐 선행도 많이 나가기도 했고 아니면 선행을 아직 끝내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 먼저 개념서 풀이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능한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많이 쓰는 생규제를 제가 예로 들어서 이렇게 써놨는데 B단계까지가 그냥 일반 유형 풀이거든요. 그러니까 심화 문제도 뭐 섞여 있긴 하지만 심화 문제라고 하기에는 좀 쉬운 단계예요. B단계가. 그 다음에 C단계가 이제 심화 문제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선까지 풀 수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B단계 정도도 풀기가 어려워한다고 하면 B단계 위주로 먼저 학습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C단계까지 풀이가 가능한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 킬러 문제나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자이스토리나 고쟁이 같은 걸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1등급을 위한 변별 문항 대비에 대한 얘기는 그 1등급 그 킬러 문항들이 일반적으로 시중교재에서 많이 소개되는 유형들이 아니고 좀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보다가 그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제 좀 당황을 하거든요. 당황을 하면서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풀이가 좀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연습이 돼야 된다고 일단 적어 놓은 겁니다. 그래서 뭐 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쉽게 풀 수 있더라도 다른 풀이를 좀 자꾸 찾아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. 이제 그 지필평가 문항별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중간고사만 제가 적어놨고요. 그 두 번째 페이지인가요, 혹시? 거기에 네, 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. 그래서 그 발췌된 도서도 제가 이렇게 발췌된 참고서도 같이 적어드렸어요.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뭐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. 문항 구성은 총 21문제에서 이제 파트별로 다 비중이 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
그 나눠드린 자료에는 1번부터 21번까지 다 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거 위주로 제가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 1번, 5번, 8번, 12번, 13번, 14번 얘네들이 다 이제 블랙 라벨도 있지만 올림포스랑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죠.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올림포스 문제집을 많이 풀거든요. 안곡고 학생들은.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5, 16, 17, 18 논수령까지 또 여기도 올림포스도 보이고 일품이랑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도 같이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모든 선생님이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진 않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안곡고 대비를 할 때 그 올림포스 위주로 좀 많이 풀거든요. 이제 올림포스나 고난도.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서 이제 많이 소개되는 그 심화 문제집들. 정성 연습 문제들도 도움이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일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완전 똑같이 나왔어서 그것도 이제 심화 문제 위주로 이제 걸러서 좀 풀어보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5등급제로 개정이 돼서 아마 1등급 학생들은 아마 한 80점 초반대, 좀 높게 나오면 80점 중반대 정도로 좀 예상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 등급뿐만이 아니라 원점수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배점 보시면 보통 5점짜리 배점이 많거든요. 그래서 80점 초반대 혹은 중반대가 되려면 한 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된다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학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생별로 수준에 따라서 개념서랑 유형서를 좀 다르게 저희가 풀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개념서, 유형서 풀고 그 다음에 그 풀이에서 좀 자주 틀리는 유형들이 있어요. 학생들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이제 본인들이 취약한 유형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취약 유형을 먼저 체크를 해서 좀 정복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학습시키고 있고요. 저 취약 유형이 다 정복이 된 상태에서 올림포스에서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좀 뽑아가지고 따로 풀고 있습니다. 올림포스가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라벨이나 아니면 일품이나 정성 연습 문제 같은 것도 또 따로 풀고 있고요. 모의고사 문제집 같은 경우도 직전 3개년, 5개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따로 발췌를 해서 또 풀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는 학교별로 이제 내신 기출 문제 뽑아가지고 또 풀고 있고요.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그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1대1로 저희가 가해식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교재도 다 학생들마다 다르고, 이제 수준이나 성향을 판단을 해서 이제 교재도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학생들마다 취약 유형을 좀 계속 파악을 하고 그 오답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있고요.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진도를 좀 빨리 나가는 편이고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진도가 좀 늦더라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성취도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이건 제가 그 강의 영상을 올리는 카페고요. 그래서 보통 집에서 숙제로 저희가 진도를 나가게끔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 먼저 진도를 나가고 학원에 와서는 그 집에서 나갔던 진도에 대한 질문이나 그리고 진도에 관한 유형별 풀이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게 매일 보는 일일 테스트거든요. 잘 안 보이는데 혹시 있나요? 이거는 있죠. 요 그림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요 그림은 여기 보시면 빨간색, 노란색이 다 취약 유형으로 분류가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거 이제 그 문제은행 학습지로도 저희가 풀고 시중은행에서 문제풀이 하는 것도 채점해서 여기다가 다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를 빨간색, 초록색 만들어서 빨간색, 노란색은 취약 유형으로 분류가 돼서 요것들 위주로 일일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잘 풀리면 이제 초록색으로 다 바뀌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취약 유형이 극복이 된 다음에 이제 심화 문제를 풀이를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